예, 다음은 이제 stored procedure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은 저장된 절차 procedure. C로 치면 함수처럼 하나 안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묶어 놓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의 문장을 묶는 것이고, 네, 여기서는 SQL 문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 stored procedure, 저장된 procedure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 역시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 함수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printf가 두 개가 있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함수를 정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저장된 함수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호출할 수 있다. stored procedure도 마찬가지로 만들고 호출하는 두 단계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요 위크 05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stored procedure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tored procedure는 자, 이렇게 DB가 선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지금 요 그림이죠. 그렇죠? 네. create a new stored procedure 이렇게 그 다음을 읽어보면 in the active schema 자, 서버에서 액티브 스키마라는 것이 이렇게 액티브된 요 지금 스키마가 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create procedure 하고 여기 name이 new procedure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친근하게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여기서 my procedure 여기 그냥 new를 my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begin end에 넣어주면 되는데, 자, 뭐, 우리가 특별히 뭐, 다양한 문장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use, DB 이름, week 05, 뭐,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week 05가 선택되고 나면, select, asterisk from, students. 요거, 그래도 두 문장이잖아요. 그쵸? 네,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은가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뭔가 창이 떠서 했을 때는 여기 apply가 있었어요. 항상. 그쵸? 네, 그래서 apply 하게 되면 이름은 우리가 여기를 고쳤지만 여기가 수정이 되어 있고 자, 요런 문장이 나오죠. 그쵸? delimiter 요거는 선생님이 트리거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문장을 포함하는 procedure my procedure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네, apply 해주고. 자, 여기서 use week 05를 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요 procedure는 지금 요 액티브 상태인 DB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줄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됐죠. 그쵸?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아마 이것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나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stored procedure가 이렇게 살아나고, 요 안에 my procedure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쓰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 다시 쿼리 문장을 쿼리 창을 띄운다면은, 만약에 다른 DB에 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뭐, use, week 05 이렇게 해줘도 되고 자 프로시디어 호출은 여기 보면 call 자 C에서도 그냥 함수 괄호 이렇게 했죠. 그쵸? 이렇게 하면 바로 호출이 되는데 여기는 호출이라는 것을 딱 못 박아뒀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프로시디어 이름을 확인을 하고 여기는 프로시디어 1이 있어요. 그쵸? 그 경우에는 call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자, 우리의 경우에는 여기에 my procedure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call 자, 이렇게 함수처럼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시디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선생님이 2번 다 주의할 점은 이게 프로시디오를 만드는 것 자체가 in the active schema. 지금 액티브된 스키마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use 이 명령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쓰면 오류가 난다. 자, 그래서 간단한 프로시디오 만드는 방법 요거 기억하면 되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 call 해서 이렇게 프로시디오 이름 여기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가로 써서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거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거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방아쇠예요. 그쵸? 네, 방아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방아쇠를 누름으로써 총알이 날아가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트리거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테이블에 부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도 네, 테이블에 부착이 되었고 뷰는 테이블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죠. 그쵸? 네. 그렇지만 테이블에 연계가 되어서 테이블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뷰도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트리거는 이제 주로 삽입, 삭제 뭐 이런 것에 다 반영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삭제할 경우에 자동으로 삭제된 내용이 다른 곳에 특정 데이터 부분만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누가 삭제되었지 알고 싶을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탈퇴할 때 그쵸? 나중에 탈퇴한 사람인지 회원 테이블에서 딜리트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리트 할 때 트리거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끔 그래서 다른 곳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리거는 트리거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트리거를 부착을 시킵니다. 네. 이것도 실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테이블을 값을 레코드를 넣을 때는 insert into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delete 하는 구문도 정리를 해보면 delete from을 씁니다. insert는 into를 쓰고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은 반드시 where절이 하나 있어서 값이 흥민인 경우에 테이블에서 delete 해라. 그래서 그냥 delete from 테이블 하게 되면 테이블의 레코드 전체가 삭제가 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트리거는 일단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트리거 될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 트리거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트리거 아까는 크리에이트 뷰 네. create index 이렇게 했죠. 여기서도 큰 구조만 살펴보면 create trigger on 테이블 이름 또 on이 있었던 게 네, index도 create index on 테이블 이름 이렇게 됐었죠. 여기도 create trigger on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여기 보면 요 사이에 after delete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fter insert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nsert 하고 나서도 원 테이블에 인서트 하고 나서도 어떤 정보들을 트리거 테이블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프터 다음에는 딜리트 아니라 인서트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행에 적용을 될 때는 for each row 요 정도.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begin, end 사이에 인서트 할 문장을 요 테이블에 어느 테이블에 여기 보관할 테이블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게 보관할 테이블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nsert into 보관할 테이블 이름 values 하고 여기에 하는 방법은 다 insert 명령하고 똑같은데 여기가 보관할 테이블 이름 그리고 모든 속성을 보관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제 sname하고 sgrade를 보관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values하고 실제로 이게 값을 바로 넣는 것이 우리가 배운 insert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있던 테이블에서 지금 제거가 되려는 이 제거되려는 레코드에서 sname하고 sgrade 값만 보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values 하고 나서는 여기가 키워드로 old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old의 sname, 뭐 old의 sgrade. 만약에 교수까지 보관을 한다 그러면 old의 professor. 그리고 여기 이제 core data는 current date 그래서 MySQL이 가지는 함수입니다. C도 함수가 있고 파이썬도 함수가 있고 네, 자바에는 함수와 같은 메서드가 있고
SQL도 언어이고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를 보관하겠다. 그러면은 coreDate라는 원래 올드에 없었던 값도 넣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begin, end는 예를 들면은 뭐의 시작? 예, C에서 함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괄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럼 자, 딜리미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딜리미터는 자, 지금 우리 여기서는 요렇게 슬래시 2개 요렇게 썼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딜리미터로 달러 표시 2개를 쓸 텐데 구문의 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프로시디어도 그렇고 이 begin과 end 사이에 여러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개의 문장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미콜론이 중간중간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끝으로 하지 말고 이 달러를 끝으로 생각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딜리미터하고 스페이스 넣고 달러 하게 되면 이제 이것만이 뭐가 된다? 끝을 나타낸다. 그래서 방법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딜리미터로 요것을 세미콜론을 돌려놓을 때는 딜리미터 세미콜론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시디오, 트리거 등등을 생성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지정하고 쿼리를 입력하고 그리고 트리거의 경우에는 시작이 begin 그리고 끝이 end 안에 이 세미콜론을 여러 번 입력해도 쿼리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딜리미터를 달러로 해놨기 때문에 달러가 입력된 후에 쿼리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딜리미터 여기 스페이스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딜리미터 스페이스 콜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 작성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쿼리의 끝을 요것으로 돌려놓는 그래서 딜리미터 쓰고 싶은 우리가 이것을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이렇게 써주고 앞에 선언했던 것과 같은 것을 그리고 이제 딜리미터 요것을 눌러서 다시 이제 요 편집 창에서는 요게 문장의 끝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딜리미터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슬라이드를 지난 슬라이드인데, 네, 참고하면서, 자, 우리가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트리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창을 하나, 요렇게 쿼리 창을 하나 열어 주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쵸? 네. 자, create table, my trigger table. 그래서, 자,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만드는 것과 똑같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sname과 sgrade만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래서 sname 테이블 만드는 방법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45로 했던가요? 좀 되게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grade 플로트. 자, 요것만 넣고, 컴마가 들어가야 되죠. 두 개의 속성이에요. 그쵸? 네, 맨 마지막 속성에만 컴마를 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거 테이블은 없어요. 여기 스튜던트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면 여기 테이블, my trigger tbl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딜리미터를 쓰겠고요. 딜리미터 우리는 뭐를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 달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슬래시를 사용해 볼까요? 여기서 저러면 슬래시 2개를 써보죠. 그럼 딜리미터 써주고 요 안에 create 트리거. 자, my 트리거라고 할까요? 이것도 my 트리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트리거가 동작한다? 네, 여기서처럼 after delete 그 다음에 어느 테이블에 동작을 한다? on student
스튜던츠의 동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row for 자, for each row.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거는 만들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의 코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자, 이제 begin에서 들어가야 될 것은 insert into. 자, 무엇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my trigger 테이블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쵸? 네. 자, 테이블에 넣어주고 value는 values 하고 요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 old 자 old 그쵸? 네, old 점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student id와 sname과 sgrade죠. 그쵸? sname 그 다음에 old 점 sgrade insert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end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end 다음에 여기가 끝이라는 것을 딜리미터로 딜리미터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딜리미터를 살려야 되겠죠. 뭘로? 네. 세미콜론에 대한 딜리미터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 R을 써서 여기 오류가 났어요. 그쵸? 네, 여기 create 이렇게 해주고 이제 딜리미터에 대해서도 약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끝으로 하겠다 해서 다 끝나고 스페이스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약에 요것을 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미콜론 문장을 넣어도 문장의 끝임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것까지 다 묶어서 그룹으로 자 여기 자, 트리거는 여기 보면 트리거는 여기 안에 비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트리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create 트리거, my 트리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고침 해보고 예, 트리거를 보면 my 트리거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요 학생 최신상 학생을 딜리트 시켜서 트리거 테이블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일단은 select my trigger 테이블을 네, 완성을 시켜 my trigger 테이블에 무언가 있는지 한번 보고 지금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딜리트는 어디에 시켜야 될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최신상 학생을 딜리트 시키기로 했죠. 그렇죠? delete from students where 절이 있고 where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해서 지금 네, 대소문자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상관은 없고요. sname이 자 최신상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delete가 이렇게 수행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delete 제대로 네, 아이고 밑에 있어서 그렇군요. 딜리트가 제대로 수행이 됐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까요? my trigger 테이블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쵸? 네. 이렇게 최신상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tudent 테이블에도, 네, student 테이블에도, 자, 보기를 한번 해보면, 최신상 학생은 없어졌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자,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 이제 create 테이블에서 트리거 테이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트리거를 my 트리거 해서 create 트리거, my 트리거 delete 할 때 on 테이블 이름, 오리지널 원래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고 for each row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 트리거의 begin, end 사이에 insert 구문을 넣어줬어요. insert into 만든 테이블 이름에다가 values 해서 넣어주는데 old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함수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delimiter에서 요 정해놨던 요 값으로 마무리하고 delimiter는 다시 세미콜론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트리거 테이블이 처음에는 비어 있었지만 딜리트 해주고 나서 트리거 테이블을 보니까 이렇게 트리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제거될 때의 값이 트리거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개체 중에서 테이블 외에 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길어졌죠, 수업이.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원래는 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리뷰를 하다 보니 3시간을 다 채우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SQL에 대한 실습은 2주 3교시 뒷부분 그리고 3주 2, 3교시 내용이었고요. 오늘 한 내용은 전반적인 실습을 다 아우르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SQL 그 다음에 DB 개체, 테이블 외에 뷰, 트리거, 인덱스 등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모델링 부분, 실습은 딱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앞부분에 명령 창에서 테이블, DB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레코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하고 이런 명령들을 기본으로 연습을 하였고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것을 우리가 생성하는 것은 create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는 것은 select라는 문장을 사용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read라는 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update는 우리가 아직 명령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DB의 값은 계속 리얼 월드에 맞추어서 값들이 업데이트 되어야 되죠. 수정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것은 레코드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delete라는 명령어를 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이블이나 뭐 다른 뭐 인덱스나 이런 것을 삭제할 때는 drop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DB를 활용해서 만들고 읽고 쓰고 없애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create, read, update, delete 해서 CRUD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CRUD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또 무엇인고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create, select, update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읽고 쓰고 만들고 뭐 이런 뜻에서 수정하고 그래서 CRUD라는 말도 흔히 데이터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꼭 DB가 아니더라도 많이 쓰는 말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령창에서 이러한 간단한 CRUD에 대한 실습 후에 워크벤치에서 같은 내용을 이제 그 그래픽컬한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컬에 있는 DBMS 말고 내 시스템에 있는 DBMS 말고 클라우드라든가 또 리모트에 있는 다른 DBMS 서버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URL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때도 워크벤치가 훌륭하게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워크벤치를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는 추세죠. MySQL에서는. 그래서 워크벤치에서 똑같이 CRUD 작업을 다시 한번 리뷰한 것입니다. 수업을 앞에서 한 것을. 그리고 이제 워크벤치에서 우리가 DB의 개체라고 부르는 테이블 외에 뭔가 다루어지는 대상, 뷰가 있고 인덱스가 있고 트리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된 프로시디어가 있었어요. 그쵸? 스토어드 프로시디어 그래가지고 함수처럼 불러다가 콜해서 쓸 수 있는 그거까지 아주 간단하게 스튜던트 테이블 위크 05 DB 안에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들어서 다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습에서 이제 리뷰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 워크벤치에서 모델링하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것들이 단순히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창의력, 논리력,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을 설계하는 능력, 모델링하고 설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키를 뭘로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이 모델링이 더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니까 CRUD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모델링이 중요하고 요것만 우리가 리뷰를 못했고요. 마냥 리뷰만 하고 있으면 진도가 하염없이 늦어지니까 이제 다음 주 7주차 그리고 이제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7주차에는 사장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선생님이 모델링에 대한 리뷰를 안 하면 선생님도 좀 찜찜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러니까 6주부터
열심히 들어도 선생님 생각에는 실습에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중간고사에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4에서는 이제 워크벤치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여러분한테 알려주지 않고 사용했던 자동 완성 기능이라던가 선생님은 소문자로 입력하는데 대문자로 바뀐다던가 기타 뭔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워크벤치에서는 DB를 핸들링하는 CRUD 기능 말고도, 모델링 기능 말고도 DBMS에 대한 관리,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사용자 관리, 루트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지만 일반 유저 또는 관리자 뭐 등등 레벨을 달리해서 그런 사용자들을 추가하고 권한을 주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렇죠? BB예요, BB. 백업과 복원이에요, 그렇죠? 영어는 말고 한글로 기억해 놓읍시다. 백업과 복원. 네.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 내용을 다음 주에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느슨해진 것 같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찰 일지를 내는 것이 곧, 여러분을 공부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이렇게 조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마감 시간 꼭 지켜서 이제 성찰 일지 제출해 주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